네, 모처럼 환하게 웃는 오후장입니다. 랭킹쇼 종목 탑10도 오늘 좀 웃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유민수 부장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 여러분은 어떤 상승하는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바로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위입니다. 이번 10월 장엔 사실 장사 없다고 그나마 견조했던 종목들마저 다 흘러내렸죠. 그래도 추세를 깨지 않고 제한적 하락에 머무르다가 오늘 시장 반등 속 더 탄력적인 반등을 시현하는 실리콘트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화장품 유통 무역, 이 역직구 뷰티 플랫폼 업체인데요. 내년 5월 미국의 1호 오프라인 매장 오픈 계획에 있습니다. 자, K-뷰티 전 세계 수출하는 화장품 업계의 쿠팡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고성장이 3분기 실적에 인식이 될 텐데 이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한국 인디 브랜드 중심의 화장품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3분기 미국 매출이 지금 168%나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4분기는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성수기입니다. 하반기 매출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매출 없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진 K-뷰티 화장품의 활약으로 3분기 호실적 기대가 살아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까지 이 오픈 계획을 밝힌 만큼 또 실적적으로도 성장의 기대를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을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등 중소형 화장품주들 곧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리콘트도 실적 발표 전후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9월에 찍었던 10만 원이 점점 멀어져 갔던 삼천당 제약도 오늘은 낙폭과대 반등을 시도하는데 또 11월 약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독점 판매 본계약 체결이 또 연기가 되면서 주가 내내 내리막을 걸었죠. 10월 3일에서 11월 27일로 연기가 된 건데요. 이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삼천당 제약은 실사나 협상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다.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늦어져서 본계약 체결이 불가피하게 연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올해 들어서 4차례나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계약 무산설까지 나온 겁니다. 앞서서 캐나다 제약사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 불신이 일부 해소가 되고 계약금 300만 물을 또 수령한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유럽 본계약 체결 이슈를 주목하는 만큼 11월 27일 이벤트에 기다리던 결과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8위입니다. 주가 어느 하나 좋은 것이 없었던 카카오그룹주,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뱅, 카페 모두 주가 하락세가 뚜렷했죠. 이슈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SM 시세 조종과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 회계 등 의혹에 카카오를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 매각 시나리오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최근 상장된 은행 고배당 ETF에는 카뱅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을 하고 적극 주주 행동을 예고했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카카오그룹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바닥권 들썩이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10위는 실리콘2입니다. 워낙 실리콘2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올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최근 조정받은 상황인데 이 조정을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결론적으로 뭐 일정 부분 매수를 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같은 장은 이제 화장품주 섹터가 이제 오르기는 조금은 제한적인 흐름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강세였던 화장품주 중에서 뭐 실리코트라든지 아니면 인그루드랩 같은 뭐 중소형 브랜드 화장품들 이런 화장품들의 어떤 상승세는 아직까지 좀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중소형 브랜드나 여러 가지 화장품들 보면 어느 나라 노출도가 좀 있는지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일반 대체적으로 6호 위주의 어떤 중국 노출도가 낮은 기업들 이쪽이 이제 좀 주가가 좀 강세였고 브랜드별로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뭐 중소형 제품 뭐 이런 것들
기업들이 좀 강세였던 거는 맞고요. 그런 흐름들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정 부분 이제 고점에서 윗골이 달고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대응 전략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실적 자체는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15일 전에 이루어질 텐데 일단은 목표치를 이제 그때 이뤘던 고점 정도로 이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텐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상들이. 근데 4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올라갈 건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감익이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발표되면 그때 주가 상승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한 후에 4분기 실적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또 폭발적인 전체 연도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구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실리콘투 일단 3분기 실적에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4분기 이후를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입니다. 삼천당제약도 AS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최근 좀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 낙폭도 깊었습니다. 11월 27일을 앞두고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10월 하락률을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를 했죠.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차 전지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밀리면은 코스닥 150 전체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종목까지 다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같이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바이오 섹터 역시도 뭐 금리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바이오 섹터 종목들 역시도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이죠. 회사 측에다가 역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아도 전혀 달라진 것은 없고요. 결국 오늘 시장 결국 이제 좀 더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안정을 찾게 되다 보니까 다시금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과대 이외의 주도 섹터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를 가장 먼저 보고 있고요. 저는 바이오 섹터 역시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알테오젠이 되었던 삼천당이 되었던 펩트론이 되었던 간에 이런 바이오 섹터 종목들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 개 정도는 꼭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단 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카카오 순환 시대죠.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독과점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이후로 또 카카오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이 지분 매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그룹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제 카카오가 이제 뭐 작년인가 재작년 상당히 주가가 많이 국민주로 많이 떠올랐고, 그 이후에 어떤 뭐 고금리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후에도 뭐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비해서도 주가가 좀 소위 변별치 못했고, 이번에 이런 주가 조작 혐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언더슈팅,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합병이든 뭐 M&A로 좀 많이 컸던 기업이죠.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보면 또 M&A로 이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가뜩이나 뭐 실적 등 이런 부분들 사실 뭐 그렇게 전망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특히나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실적 측면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것 같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은 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가 이런 문제로 대주주, 그러니까 한 27% 중에서 이제 10% 초과하는 보면 17%를 매각하게 되면 사실 카카오뱅크의 매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지금 점유율을 올린 유의성,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주가는 법적인 문제, 이게 어떤 사업이나 업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적인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 중에서도 지금 결과적으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시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등 시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주주 친화적 정책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있는 만큼 반등 시 매도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IT주들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삼성전기는 올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년엔 AI 스마트폰 시장이 열림에 따라 주력 산업 MLCC의 실적 반등을 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관 순매수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3.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하실 탈출하나 싶었던 5G 관련주들 차가웠던 10월의 하락세에 다시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 전반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광통신 거래량 초급증한 가운데 현재 19%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역시 금리 동결이 이뤄졌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를 모두 소화하면서 이 성장주들을 향한 투심이 풀려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흔들릴 때 방어하자며 주목받았던 금융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DB 손해보험이 3거래일 만에 하락한 가운데 현재 5%의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수에 관심을 보인 건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인데 적지 않은 부담도 떠안아야 해서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인데요. 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이란 결론을 향해 가는 고비를 하나 넘기긴 했지만 이벤트 소멸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주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 3천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내면서 낙폭 키워가는 가운데 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특징주 안에서 아시아나항공 좀 더 진단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사회에서 화물사업부 매각 가결 소식이 전해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을 딱 찍고 바로 이제 차익 시전이 나오면서 지금은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뉴스에 파는 움직임인데 합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EU 측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지금 반등 시 원래 매도에 대한 의견을 김성우 이사께서 그간 주셨는데 오늘 흐름 이후에는 좀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항상 그렇지만은 그 뉴스가 현실화가 되면은 이제 세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한번 이 이슈가 터지면서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같은 이슈로 인해서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서 다시금 또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금 같은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추세 전략 이런 식으로 어떤 뉴스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종목이다 보니 일단 단기적인 이슈는 소멸이 된 데 따른 좀 반등을 이용한 매도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이후에는 재매수 구간을 다시 고려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에서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상승 종목들 오늘장 종목으로 순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7위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올해는 회복의 속도가 더디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평가 속에 반등을 하는 두살 퓨어셀이 7위입니다. 오늘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날인데 이 연속성을 가져갈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3분기는 약 7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일단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달을 했고 또 고금리 기조로 대형 프로젝트가 지연되다 보니 올해 목표 실적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 하반기도 좋은 성적 이어가고 또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년 신규 수주와 함께 견조한 실적 회복을 전망하면서 일반 수소 발전뿐만이 아니라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의 개설 예정을 주목하고 시장 경쟁력을 점차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렇듯 속도는 아쉽지만 내년의 회복 방향은 지켜보자라는 해석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대폭 하향한 25,000원, 그나마 유진투자증권에서 35,000원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바닥권 탈피는 아직까지 시간은 필요하다. 장기적 시각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도 살펴봅니다. 오늘 시장 반등 시 이 AI 의료주들의 탄력이 강하죠. 루닛과 함께 살펴봅니다.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루니스코프를 활용한 비소세포 폐암 등 치료 효과 예측 연구 결과 6건을 발표합니다. 그 기대감에 강한 반등을 주고 있고요. 오늘 루닛뿐만이 아니라 JLK도 의료 AI 솔루션 최초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따른 매출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동반 상승이고요. 딥노이드 또한 의료 AI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용 AI 영역 확대로 성장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에는 성장 가시성이 높은데 낙폭과대 이 딥노이드를 주목하자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뷰노도 내년 흑자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오늘 루닛을 필두로 해서 AI 의료주들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표주의 루닛은 유상증자 자금 조달 이슈로 주가 낙폭을 깊게 가져갔었고 실적이 안 나오는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성장을 반영하는 자리가 온 걸까요? 2천억 원 규모 자금 조달로 의료 AI 침투율 증가 더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바닥을 다지고 반등의 힘을 더 가져갈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퓨얼셀부터 진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아직 기대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낙폭과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간이 필요하죠. 일단은 뭐 완전히 소외된 섹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신재생 섹터가 뭐 태양광도 그렇고요,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소 역시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또 괜찮다라고 하는 풍력마저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수소 시장 역시도 아직까지 그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증권사들에서 나온 목표 주가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뭐 금리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은 간밤에 이제 금리가 이제 5%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풍력이 먼저고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 차례가 이제 수소의 어떤 순으로 어떤 반등이 어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테마로 일단 먼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뭐 네옴시티에 대한 테마, 그리고 올 상반기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된다라면은 테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거래가 터진다라면은 바닥을 더 확실하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답답하지만 좀 이제 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시간을 좀 녹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산퓨어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루닛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세 나왔죠. 뭐 루닛뿐만이 아니라 의료 AI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그간 사실 고점 찍은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조금씩 반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루닛뿐만이 아니라 의료 AI 관련주들 지금부터 다시 좀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저는 뭐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 그러니까 의료 AI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이오 테크 기업보다는 의료 AI나 비만 치료제 이쪽은 뭐 계속적으로 성장할 기업, 임상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논외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그 앞으로의 어떤 성장 산업이 때 기대감으로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종목군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이후에 이제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옥석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정부 정책 지원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기업에 더 먼저 그 어드밴티지가 될지, 그 다음에 매출이 가시화되는 쪽, 이쪽을 먼저 그 중에서 또 다시 셀렉션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뭐 루닛의 상승,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하니까요. 오늘은 뭐 SITC에서의 어떤 좋은 어떤 포스터 발표 이런 부분인데 사실 또 어제 오늘 이제 동사가
청약일입니다. 청약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내피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은 일정을 잡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급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추격 매수하시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이 좋아요. 상당히 좋고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세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 AI의 어떤 진단 이외에 신약 개발, 그러니까 후보 물질 발굴하는 것들도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전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대표 주자로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제 고르라고 하면 저는 자꾸 JLK가 좀 눈에 밟히는데요. JLK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일단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은 부분.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두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JLK 쪽을 더 먼저 좀 고르고 싶고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누니까 JLK 이렇게 한번 압축해서 향후 어떤 주가 조정 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급등 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루닛은 또 유중에 대한 일정을 잘 소화하는지 지켜보면서 AI 의료 내에선 또 JLK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가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살펴봅니다. 최근 바닥권 반등이 두드러지는 SKC, 석유화학주들의 반등과 그 궤를 같이 했는데요. 사실 실적은 예상대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3분기 적자가 지속됐고 4분기도 역시 적자가 전망되는데요. 다만 4분기에는 이 적자폭 규모는 축소할 것으로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좀 부진했는데 전력비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이 심화됐고 유럽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 그리고 화학 시황까지 또 부진하다 보니 이런 복합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또 실적 턴어라운드도 당분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신사업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로 주가 바닥을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9만 5천 원대에서 높게는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일단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어제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JYP 하이브 수장이 출연하면서 반응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실적으로도 화답해 주나요?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분기 호실적 달성에도 뉴스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는 약세 흐름으로 아쉽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3분기 영업이익 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가 650억 원대였는데 그 이를 웃돈 호실적으로 분기 역대 최대 실적. 이 BTS의 V 전국의 솔로 앨범이 흥행을 보였고 뉴진스, 르세라핌의 성과로 앨범 공연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기대도 높습니다. 최근 컴백한 세븐틴을 비롯한 TXT 그리고 11월에는 정국, 엔하이픈 등의 주요 아티스트 탄탄한 컴백 라인업 기대감이 높은데요. 4분기쯤에는 지금 9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또 빌리프랩의 지분을 온전히 확보하면서 실적이 내년부터 연결로 반영이 됩니다. 내년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하이브. 오늘의 하락 이후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기대에 어느 정도 가져도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시장 반등에 가장 낙폭과됐던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한숨을 돌립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모처럼 강한 기지개를 켜네요. FOMC 회의 이후에 국채금리도 안정되고 환율은 급락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살아나면서 많이 빠졌던 성장 섹터 중심의 저가 매수가 활발한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두 자릿수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 4% 넘는 상승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슈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7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나왔는데 수요 예측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공모가가 확정이 내일 될 텐데 시총 지금 2조에서 3조 원대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구체 중국 동종업체 대비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 IRA 반사의 이익을 감안을 한다면 적정 가치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이 상장 이슈와 함께 시장 영향 과연 어떻게 또 미치면서 움직이게 될지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의 진단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SKC부터 진단 또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SKC입니다. 3분기 실적 좋지 않았고요. 4분기도 다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대되는 것은 내년도 전망일 텐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고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SKC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죠. 네. 일단은 2분기 같은 경우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447억이 나왔고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81억이었는데 거의 머니 쇼크가 나왔습니다. 일단 적자 폭이 확대된 원인은 유럽 전방 수요 감소로 인해서 결국 동박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일단 4분기 역시도 그렇게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금 배터리 관련 섹터들이 전부 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고 어닝 미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4분기에 이어서 내년 1분기까지도 그리 큰 기대를 이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년부터는 그래도 한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잡았고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 부분의 경우에도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에서 보시다시피 바닥을 찍고 돌아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번 4분기가 저점을 잡고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주도 섹터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반등 시에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업종군 내의 SKC다 보니 또 반등에 나올 때는 비중에 대한 조절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하이브 살펴볼까요? 마약 스캔들로 사실 투심이 위축됐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이브 일단 3분기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습니다. 4분기 내년까지도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차익 시연 나오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 이런 거에 또 연루가 됐든 연루가 된다는 루머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센티가 좀 약화됐던 섹터이긴 한데 왜 또 안타까울 수밖에 없냐면 3분기 실적도 좀 좋게 나왔지만 4분기 실적, 그다음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더 상향되는 어떤 전망들, 예상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데 아무래도 일단은 최근 연예계 사건, 동종목 같은 경우도 소속 걸그룹의 어떤 특정인이 마약 혐의에 대한 어떤 루머 이런 부분 또 때문에 또 추가적인 언더슈팅도 나왔던 부분도 있었죠. 일단은 근데 하이브 측에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 일단은 경찰도 현재로서는 그 2 이상의 어떤 리스트는 없다라고 지금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단기 리스크로 위축된 상황은 맞지만 어떤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실적을 조금 계속 그래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 유지한다. 특히나 오늘 동사 같은 경우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증권사의 어떤 대체적인 평가가 3분기는 이제 SM이 가장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4분기에 JYP 엔터나 하이브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최고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3분기도 좋은 실적을 동사 냈고요. 일단 세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4분기 역시 실적이 어떤 분기 최대 앨범 판매량이니까 소속 아티스트의 최대 앨범 그런 부분을 앞세워서 최고 실적을 또 구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 매수 자리가 맞다. 다만 오늘 이렇게 세론 뉴스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루 이틀 정도의 소폭이나마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로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어떤 4분기 그 이후에 대한 부분, 음반, 음원, 공연 이런 비중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있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한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에코프로 BM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으로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도 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그룹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원 이사님? 2차 전지 섹터는 모든 것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6월 7월 달에 주가가 계단식으로 슈팅이 나올 때도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에 의해서 슈팅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흘러내릴 때도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눌리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내려온 동안에 여러 가지 논리는 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둔화, 금리에 대한 노이즈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결국 오늘 장 반등,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2차전이 약하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점심 때부터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공매도 수급들 쪽에서 쇼커버링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불법 공매도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또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일단 쇼커버링을 하고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결국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올라갈 때는 보통 2년, 3년 뒤에 스토리를 가져와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을 시켰는데 밀릴 때는 당장 다다음 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 가지고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수주잔고 1,000조인데 1,000조를 갖다가 나누기 7년에서 하게 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현재 주가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수급 논리에서 싸움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점에 대한 매수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점에 대한 매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장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푸치노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에 LG전자는 왜 그런지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성장주, IT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LG전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찍혔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도 유효하다며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6만 원대로 잡고 있는데 주가는 3개월째 9만 원 후반에서 10만 원 초 박스권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언제쯤 10만 원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의 신님의 댓글입니다.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가 매도할 때입니다라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달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세우는 분도 계시죠.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 이 반등 과정에서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코스피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조선 등 기존의 주도주가 반등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이 채권 금리 하향 안정에 근거해 반등의 지속성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덧붙이고 있는데 이 투자자분들의 속을 많이 썩인 만큼 이제는 좀 웃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GL2님의 댓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곧 청약 있음이라고 공모주 일정 체크해 주셨어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국내 유일 전구체 대량 생산 업체입니다. 수요 예측 10월 30일부터 내일까지 진행되고요. 일반 청약은 다음 주 8일과 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대여 코스피 시장에 축포를 터뜨리면서 들어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친멍크님의 의견입니다. 내일도 오르려면 애플의 실적이 잘 나와야 할 듯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오늘 오르는 거 너무너무 기쁘지만 연속성에 대한 걱정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뤄질 텐데 매출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만큼 악재는 선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 이 선물 쇼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로 오후장 분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에는 2차 전지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 IT주들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2위는 HBM 관련주입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상승과 맞물려서 AMD를 비롯한 미국 IT주 선방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는 특히 AI 관련주 중심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AMD가 호실적과 함께 무엇보다 AI 반도체 판매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으로 급등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 4분기에 AI 칩인 GPU 매출을 약 4억 달러로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AMD까지 HBM에 대한 진심을 보이자 HBM 탑재 증가, 본격 용량 확대 경쟁이 전망이 되면서 이에 AI 관련 반도체주들의 탄력이 강합니다.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이스페타시스, ISC뿐만이 아니라 삼성향,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등이 일제의 상승 흐름, 그리고 숨겨진 HBM주로 주목받는 후발주자 DIT, 신규 상장 IMT도 급등을 하면서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여기서 더 기대감이 높고 연속적으로 또 주목도를 가져가는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1위입니다. 시장 상승 영향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영향까지 맞물리면서 지수를 드라이브해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든든한 움직임 역시는 역시입니다. 삼성전자 장중 7만 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AMD에 또 HBM 공급을 시작하다 보니 AMD 이슈에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내년 HBM 공급 올해 대비 2.5배 이상 캐파를 확대한다라고 밝히면서 SK 하이닉스를 맹추격해 나갈 것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디램 가격 반등으로 업황 회복 기대도 커지고 있죠. 더불어서 HBM 모멘텀이 더 짙어지면서 또 10월 수출 데이터도 개선이 되면서 확인이 됐듯이 반도체 수출 지표 개선으로 또 그동안 기관의 수급이 받쳐내줬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 긍정적입니다. 앞서서 실시간 이 댓글에도 내일 새벽 발표 애플 실적을 주목을 했는데 애플 실적 발표 영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2위와 1위는 다 IT입니다. 먼저 HBM, AI 관련한 이제 반도체주 중심으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일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류민수 부장께서는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와서 이제 HBM 관련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왔죠. 수출 전반적으로 나왔고, 뭐 반도체는 감소이긴 하지만은 감소폭이 계속 올라가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사이클에 대한 진행 방향에 또 한 번 확인했다는 게 상당히 좋고, 그렇다면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그러면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 내년 1분기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믿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AMD가 전일 빅테크 중 상당히 좀 반도체주 중에서 급등을 했죠. 여기서 리사수 CEO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또 확신을 줬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수출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어떤 AI에 대한 버블론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일침을 놓는 게 아닌가, 그걸 상당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뭐 AI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 관련주가 그거 하는 페어죠. 하나의 커플이기 때문에 HBM 관련주를 어떤 반도체의 어떤 전체적인 업사이클 상황에서도 우선 최우선 섹터로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수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HBM 관련주 중에서도 대부분이 지금 외국계에 대한 장비 의존도가 아직도 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HBM 관련주들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또 그 중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HBM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고사양에 대해서 장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관련주를 우선은 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쪽 HBM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자산, 그러니까 어떤 현금 여력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맞거든요. 그러면 캐펙스 관련해서는 삼성이 어찌나 우월한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따라잡을,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의 HBM 관련주도 역시 같이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DIT라고 있는데 이건 한번 제가 10월 총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이오테크닉스와 경쟁 관계고, DIT는 이오테크닉스는 뭐 삼성전자 향이라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SK 향, SK 하이닉스 향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전고점 그 근처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그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확인한 다음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어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종목은 IMT라는 종목인데 IMT 같은 경우도 HBM 관련 시총이 작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 부각되면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상황에 달 수 있는데 다만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신규주.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한 130만 주 그러니까 발행 주식 대비 한 16% 정도 되니까 이 부분 고려해서 아마 그 전후에는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관련주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삼성전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장중 7만 원 다시 터치하기도 했죠. 여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 속에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3위를 밀렸었죠. 시총에 그러다가 오늘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누르고 다시 2위를 다시 탈환을 했다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삼성전자 또 애플 실적을 앞두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애플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실적 전망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모두가 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폰을 가지고서 얼마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그런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정말 무섭게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따라잡게 된다라면 이건 정말 큰 변화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AI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거의 18%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이런 HBM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도 이번 올해 한 달 만에 HBM을 양산할 수 있다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약간 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양산을 좀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AI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진심이고 여기 아니면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삼성전자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하나마이크론의 시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이 HBM 쪽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모든 시대의 흐름과 방향성 자체는 결국 AI, HBM으로 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밑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위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 SKC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민수 부장,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